생활보호수급자 사상 최다, 절반 이상 고령자 세대. 일본 뉴스. 빈곤은 전 세계적으로 의식주 등 필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 빈곤과 각 나라의 기준과 비교해 제대로 된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합니다. 세계은행은 2022년 9월 하루 2.15달러를 절대적 빈곤선으로 규정해 이 선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으로 정의했습니다. 한편 상대적 빈곤은 가처분 소득이 중앙값의 절반 이하인 경우로 각 나라의 대다수보다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에 비해 가시화가 어려워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결과 빈곤이 세대에서 대물림되어 빈곤 상태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충분한 교육이나 의료를 받지 못하며 어른이 되어도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직업밖에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통계청 자료에 나오는 2022년 연소득 1,499만원 이하의 빈곤 상태인 상대적 빈곤율은 14.9%입니다. OECD 자료에서는 2011년 기준 15.1%로 미국, 일본과 비슷하고 영국, 스웨덴, 핀란드 등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가족 의존형 복지를 지향하는 한미일은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서유럽, 북유럽에 비해서 확실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연소득 약 130만엔 이하의 빈곤 상태인 상대적 빈곤율은 15.7%입니다. 일본의 상대적 빈곤선인 연소득 130만엔은 우리나라 연소득 1,499만원보다 낮지만 비율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7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일본이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이 말은 국가는 부유하지만 구성원인 국민들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듯이 일본에는 생활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2022년 기준 4.8%로 수급자 가구 169만 9,497가구, 수급자 수 245만 1,458명입니다. 생애 주기별로는 노년기가 39.7%로 가장 높고 중년기 34.4%, 청년기 11%로 뒤를 잇습니다. 2022년 기준 일본의 생활보호 수급자 세대는 164만 3,463세대, 수급자 수는 202만 4,586명입니다. 인구수가 2배가 넘고 상대적 빈곤율도 15.4%로 우리나라보다 더 높지만 생계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수는 오히려 더 적은 것이 일본의 생활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일본에서 생활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관공서 공무원의 경우 생활보호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업무 자세를 보입니다. NGO 등 여러 단체에서 자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자체 창구에서 생활보호 신청을 거부당한 사람 중 66% 정도가 지자체의 대응이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도 젊다는 이유로 일을 하라고 하거나 친척도 생활이 어려운데 그 친척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억지를 부리며 생활보호 신청서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저임금, 고물가, 초연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늘어나 생활보호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2023년 생활보호 신청 건수는 25만 5,079건으로 2022년 신청 건수보다 7.6%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현행 조사 방식이 도입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신청 건수라고 합니다. 2023년 12월 현재 수급자는 사상 최다인 165만
3,778세대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고령자 세대입니다. 한편 현역 세대의 신청도 늘고 있어 젊은 층의 공공 확산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165만 3,778세대의 내역을 보면 고령자 세대가 전년과 거의 같은 90만 6,709세대입니다. 고령자 세대 중 독신 세대는 84만 1,370세대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현역 세대를 포함한 기타 세대는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한 26만 438세대, 모자 세대는 3.5% 감소한 6만 5,461세대입니다. 상대적 빈곤율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수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부족한 것을 모르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과 비정규직 임금이나 장애연금, 국민연금이 생활보호 이하인 것을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NPO나 인권변호사를 자칭하는 분들이 마구잡이로 생활보호 수급을 권장하는 것이 증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불필요한 사람도 노력을 포기하고 늪에 빠지게 됩니다. 엄하게 말하면 타인의 불행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사람들이 노력할 마음을 갖도록 독려하고 제기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받으면 빈곤 상태가 가속화되는 올감이다. 임금 상승도 느끼지 못하고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은 전부 정치인의 책임이다. 국민에게 다가가지 않는 결과가 이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적어도 교육 기회만큼은 사회가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가 제대로 배우고 도덕과 지식을 익혀 사회에 나와 일함으로써 국가는 세계와 장사를 할 수 있고 부가 증폭된다. 빈곤에 빠지는 사람은 어떻게든 나올 것이지만 거기에 아이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나라가 가난해지고 범죄도 증가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근로 의욕이 있어도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나 취업할 수 없는 사람, 저수입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 다양한 이유로 생활보호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그 이외의 사람, 특히 애국 국적인 사람에게는 그 권리가 없다는 것을 행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를 바란다. 이상입니다.